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 날이죠. 저한테도 9살 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역시 내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어린이죠. 근데 어린이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건 뭐죠? 그날 하루 쉬는 날이다. 즉 빨간 날이다. 공휴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날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맛있는 것을 사준다든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준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이 어린이날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와 왜 어린이날을 만들었는지 또 여러분 어린이날을 누가 만드셨죠?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으로 이 어린이날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와 그리고 이 어린이날을 만든 진짜 이유 그리고 이 어린이날을 만들으셨던 바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죠.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방정환 선생님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어린이날도 만드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인권운동도 하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신데 이 방정환 선생님은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유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 인생이란 것이 새옹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집안이 파산하게 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건강도 악화되고 몸도 굉장히 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 역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우리나라 최대의 민족 종교였던 그 대단했던 천도교의 3대 교주이신 그 유명한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로 들어갑니다. 즉 손병희 선생님의 따님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이 모습, 사진을 보면 굉장히 푸근한 살집도 있으신 굉장히 보기 좋은 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사진을 보면 굉장히 헬쓱하고 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위 사랑은 장모님 아니겠습니까? 이 장모님께서 이 사위가 너무 마르고 허약한 것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한약을 엄청나게 먹이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약을 많이 먹게 되면 일종의 부작용이 있죠. 갑자기 체중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많이 불게 되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도 이 장모님께서 사위를 너무 아끼신 나머지 한약을 많이 먹이셨고 그 부작용으로 살집이 좀 찌시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호가 바로 소파지 않습니까? 소파. 여러분 앉는 소파가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고 이 소파는 작은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썰이 전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파라는 호가 동시대 때 일본 아동문학가의 호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친일파다. 이러한 썰이 퍼져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물론 사실 무근입니다. 왜냐하면 방정환 선생님이 본격적인 아동문학을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본으로 떠난 게 1921년인데 그 이전 불과 3년 전이었던 1918년에 이미 소파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방정환 선생님이 본격적인 아동문학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게 1921년인데 그로부터 3년 전에 이미 소파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셨다. 즉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정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소파라는 호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소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의 가슴에 작은 물결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대파, 즉 큰 물결이 되게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말 같아요. 이 말 속에 이미 어린이들을 향한 방정환 선생님의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묻어있는 것 같아요. 멋진 말 아닌가요, 여러분? 어린이들의 가슴에 작은 물결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대파, 즉 큰 물결이 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친일파라는 것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어린이라는 용어, 단어가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다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란 말은 이미 있었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그 의미를
바꾸셨을 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니까 어리석다. 좀 불완전한 존재 이렇게 인식된 그 어른들이 볼 때는 어린이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불완전한 존재, 약간 깔보는 의식이 깔렸었던 겁니다. 이것을 방정환 선생님이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시킨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의미를 바꾸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정환 선생님은 1923년에 어린이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어린이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1년 뒤에 1924년에 국제연맹에서 제네바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발표하거든요. 그보다도 시기적으로 1년 정도 빨라요.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던 어린이 인권 선언문에 담기는 내용이 유엔에서 나중에 만들게 되는 어린이 인권 선언문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방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대단한 분야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던 어린이 인권 선언문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첫째는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하라. 여러분, 완전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하라.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또 자신이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소유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잣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된다. 어린이도 동등한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된다.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속박,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 착취를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방시키자. 굉장히 멋진 의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우리가 완전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압박으로도 해방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될 정말 멋진 내용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정환 선생님이 여러분 어린이날을 만든 게 언제냐면 1923년 5월 1일입니다. 언제라고요? 1923년 5월 1일입니다. 자, 왜 5월 1일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뭐에 비유했냐면 봄에 돋아나는 새싹, 즉 봄의 새싹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정말 멋진 비유지 않습니까? 근데 5월 1일, 즉 5월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죠. 그래서 5월 1일을 선택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5월 1일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노동자의 날, 즉 메이데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뜻깊은 날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제강점기였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속박만 당한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이 노동 압박, 경제적 압박도 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적 압박, 노동 착취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노동절이었던 5월 1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23년 5월 1일이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날이 지정되고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의식이 향상되겠죠. 근데 여기서 인권의식 향상에 그치지 않고 당시가 일제강점기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하면 할수록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그 속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족의식이 각성되고 이제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어린이 인권운동에서 민족해방운동으로 더 확대되고 발전되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1928년 어린이날을 노동절에서 분리하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1928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5월 1일이었는데 어린이날이 이제 1928년부터는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절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은 결국 어린이날의 의미를 좀 더 방람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1937년에는 어린이날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결국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인 1946년에 어린이날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제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5월 5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됩니다. 1946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다시 어린이날로 지정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공휴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휴일로 지정하면 그 의미가 우리는 좀 빨간 날, 좀 쉬어야 그 의미를 되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의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이 방정환 선생,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정환 선생 하면 당연히 어린이 운동가로만 많이 알고 계시죠. 맞는 말인데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1919년 3월 1일에는 조선독립신문이라는 것을 이제 찍어내시다가 일제에 적발돼서 끌려가서 고초를 겪기도 하셨고, 이제 이후에는 일제의 추적과 감시를 받으시게 되니까 다양한 필명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십니다. 잡지도 많이 편찬하셨고 동화도 많이 썼었는데, 이 잡지로는 여러분 어린이라는 잡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뭐 신여성, 학생 등이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잡지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당시 서울, 즉 경성의 인구가 한 30만 명이에요. 근데 어린이 구독자가 무려 3만 명이고 실제로 보는 사람은 10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잡지였던 것이죠. 대단합니다. 어린이. 그 외에도 또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다재다능하셨는데, 여러분 동화 구연 아시죠? 이 동화 구연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맛깔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동화 구연을 하면 어린이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볼일도 참으면서 끝까지 지켜봤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동화 구연을 감시로 나왔던 일제의 순사들이 감시하는 임무를 잊어버리고 이 동화 구연에 빠져갖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환 선생님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는 이 일제의 순사들이, 즉 간수들이 방정환 선생이 그 동화 구연에 빠져갖고 동화 선생 하면서 존경을 표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결국 방정환 선생님은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뭐냐? 어린이들이다. 이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방된 조국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꿈을 위해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너무나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게 되죠. 우리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꿈이 있을 때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좋고 멋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건강과의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일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적당하게 휴식도 취하고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은 그 열정이 너무 앞서셔서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안타깝게도 1931년 7월 9일 코피를 쏟으시면서 이제 쓰러지셨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결국 2주 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님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불과 33세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 원인은, 돌아가신 원인은 과로사, 정확한 병명은 신장염, 고혈압으로 이제 이렇게 밝혀져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모습을 결국 보지 못하고 두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민주 국가에서 살고 있고 정말 풍요롭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정말 멋진 나라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하게 이를 때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또 나이가 어리고 무지하니까 자기가 간섭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마음대로 아이들을 간섭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직업도 자신이 정해주고 진로도 자신이 정해주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죠. 우리나라만큼 사교육 시장이 뜨거운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학원 서너 개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별로 다닌 것도 아니에요. 서너 개는 기본이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는 사교육 시장, 아이가, 그것도 초등학생이 막 학원을 10군데 이상 빙빙 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그 말 있죠. 아파트 놀이터에 가면 초등학생이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껏 뛰놀고 자신의 건강을 키워야 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부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뉴스를 보면 가끔 초등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청소년들 정말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방정환 선생님이 꿈꿨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설사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졌더라도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 그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방정환 선생님 하셨던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10년만 투자하자. 당연한 말이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10년만 투자하자. 이것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공부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아서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우리 부모는 간섭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뒤에서 도와주면서 후원하고 잘 클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까 방정환 선생님이 하셨던 어린이 인권 선언문 첫 번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무슨 말이었죠? 아이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화하라. 아이들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태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잘 모르니까 좀 조언도 해주고 충고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과 항상 대화하면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조건 아랫사람으로 보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이제 어린이날 때 그냥 무조건 그날 하루 생색내기로 놀러가고 놀이동산 데려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선물 자주 쓰니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린이날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셨던 진짜 이유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